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8일 화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화나 산업 최대 걸림돌 은행 규제법 풀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의 탑 기사입니다.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절반 이상의 주가 의료용과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매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의회가 관련 산업의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파킨슨병, 말기암, 간질 등 여러 질환에 사용되면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약국들이 금융 거래 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금융 법률은 연방 마약 단속 법률이 규정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릴랜드는 이미 7년 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버지니아는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했지만 마리화나는 여전히 스케줄 1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어 합법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17세 고교생 영킨 주지사 측과 공방 화제. 버지니아 지역 언론이 영킨 주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비판 게시물을 리트윗한 고등학생의 이름을 주지사 측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이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영킨 측의 공식 트위터 계정팀에서 이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노덤 주지사와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거기에 2019년 논란이 됐던 흑인 분장을 한 졸업 앨범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주지사 측과 고교생 미성년자의 트윗 공방이 여야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입니다. 리제네론 과학경시대회 버지니아 한인학생 결승 진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리제네론 과학경시대회에 포토맥스쿨의 벤자민 최 군이 결승 진출에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입니다. 최 군은 인공지능과 뇌파 등을 이용해 작동하는 로봇 팔을 개발했는데요. 뇌파를 정기적 신호로 바꾼 후 로봇 팔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리제네론 과학경시대회는 미국에서 1942년 시작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과학 수학 경시대회입니다. 1,8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군을 비롯해 결선에 오른 40명에게는 이미 2만 5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고요. 최종 10명에 포함되면 4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의 상금이 별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홍역 감염 주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이 홍역 감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홍역 감염자가 지난 1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3시 사이, 그리고 3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5시 사이 버지니아 센터빌에 위치한 그랜드 센터빌 플라자를 방문했기 때문에 동시간대 방문자가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인데요.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면 101도가 넘는 고열과 콧물, 안구 충혈, 기침,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 마스크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판사 공격. 보수 진영이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의 K2-12 학생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판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디마테오 판사는 버지니아 의회가 연방정부의 건강 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립학교가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법률 제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 언론과 비평가들이 디마테오 판사의 남편이 알링턴 카운티 교사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한 각기 다른 반응들을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연방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노조 결성 쉬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공무원과 하청 용역업체, 컨트랙터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더욱 쉽게 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독려하고 나서 업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가입 근로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의장, 마티 월시 연방노동부 장관이 부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두 70개에 달하는 노조 친화적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사는 1953년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65%였는데 2021년에는 10.3%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친화적인 노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경영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마존이나 우버 등 배달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고 물가 인상률에 따라 자동 인상하는 법안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맥클린 한국학교가 대면으로 봄학기 개강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맥클린 학교가 지난 5일 16주간의 봄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개강식은 김인광 목사의 기도와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교장 인사와 이영숙 교감의 교사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은혜 교장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과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며 한글 교육을 통해 그들의 뿌리 교육을 돕고 인성 및 예절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배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꽃 주문 서둘러야 한다.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공급망 문제로 꽃 주문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지역 꽃가게 관계자들은 제때 공급되지 않는 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빨간색 장미꽃의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좀 사그라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고요. 꽃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화훼 농가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아예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면서 꽃 공급이 어려워졌고요. 최근 미국의 주요 꽃 수입원인 남미의 작황이 좋지 않아 꽃 부족 사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올해 발렌타인데이에는 꽃값으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사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김치데이 이번 주 결의안 통과 유력. 버지니아 하원의회 상임위원회인 제도위원회가 최근 11월 22일을 김치데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1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주류 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일자에 저희 워싱턴 중앙일보가 이 관련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었는데요. 이 김치데이는 한인 아일린 신 하원의원이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신 의원은 김치는 자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에게 매우 낯선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트레이더조나 코스트코 같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고 말했는데요. 김치의 날이 왜 11월 22일이었을까 궁금했는데 하나하나의 뜻을 담은 11과 22가지의 각종 효능을 내는 영양소가 담겨 있어 11월 22일이 김치데이가 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애난데일 명물 트리하우스 철거해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역 주택가에 명물로 자리 잡은 트리하우스가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의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택 뒷마당에만 건설 가능한 트리하우스를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앞들 가까이 설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팬데믹 때 어린 딸을 위한 선물로 아버지가 손수 지은 트리하우스가 카운티 조닝 규정으로 인해 형평성과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위기에 처해졌지만 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버스 승객 3분의 1이 무임승차. 워싱턴 메트로 공사가 메트로 버스 승객의 3분의 1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민 세금이 무임승차를 위한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자가 더욱 늘어났고 작년부터 요금을 받고는 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뒷문으로 타고 내릴 때 요금을 받고 있는 점이 무임승차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힙니다. 워싱턴 메트로 공사 측도 이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TJ과학고 입학시험 변경 법안 통과. TJ과학고를 비롯한 가버너스 스쿨 입학 전형 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이 버지니아 주 하원의회에서 50대 48로 통과됐습니다. 가버너스 스쿨은 주정부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 19곳을 말하는데요. 과연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회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작년 입시 전형부터 인종 간 입학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내신과 수학적 에세이 등으로만 전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일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입학생을 늘리기 위해 아시안에게 유리한 입학 전형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학 전형 시스템을 100% 유지할 방침이라는 교육청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면 메릴랜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베트남계 여성 징역 6년형 선고.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살해한 베트남계 이민자 여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복역 후 5년 동안의 보호관찰형도 포함됐습니다. 피고 레베카 투쿠 호앙포는 작년 3월 27일 오후 8시 30분경 자신의 2017년 BMW 승용차를 몰고 게이더스버그의 다네스타운 로드와 블랙베리 드라이브 교차로 선상을 운행하던 중 마주 달려오던 토요타 랩4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토요타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의 남녀가 사망했습니다. 징역 6년형.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지만 유가족 측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133건.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 대배심이 최소 133회의 차량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카이쇼 존슨을 기소했습니다. 19살 용의자의 혐의를 살펴봤더니 차량 절도 혐의가 18건, 가택 침입이 3건, 2만 5천 달러 이상의 절도 혐의가 9건, 2만 5천 달러 미만의 절도가 11건, 차량 내부 침입 혐의가 92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용의자 검거를 위해 하워드 카운티 경찰국과 주립경찰국, 카운티 검찰청 등이 사건 대책팀을 꾸려 5개월 이상의 공조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 배워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우리는 모두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지시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무실과 사업체를 계속 열어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등교해야 한다고 전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메릴랜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산책 도중 애완견 도둑 주의. 워싱턴 지역에서 애완견과 산책 중인 사람을 공격해 애완견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워싱턴 지역 경찰국 통계를 종합하면 거의 매일 애완견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애완견 절도 혐의를 5급 중범죄로 규정해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데 메릴랜드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달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절도범이 노리는 비싼 애완견의 경우에는 산책 코스를 수시로 변경해서 범인이 미리 계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리쿼스토어 정상 영업. 메릴랜드 알코올 음료 서비스국 ABS가 어제부터 리쿼스토어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습니다. ABS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운영시간을 줄였었는데요. 어제부터 25개 ABS 스토어 개장 시간이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2월 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